소송이 시작되면서 배우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갔고 상대방이 선전포고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갑자기 집을 막 부수고 강제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혹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궁금해하신 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법률 정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별거입니다. 이혼 소송 할 때 혹은 시작 전에 별거 해야 될까? 내가 괜히 집에서 나갔다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별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영상 통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별거에 관련한 궁금증은요, 사실 유책 배우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하면 이혼이 기각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난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별거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더라. 이걸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이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별거가 길어져서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더 이혼이 빼박으로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동거 의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서 생활한다? 이러면 나의 잘못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별거에서 따로 지난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이혼 가능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별거의 상황, 왜 별거에 이르렀는지 그 경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유책성이 커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두 부부가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왜냐면 내가 소장을 보냈어. 남편이 받았어. 야, 너 소장이 그렇게 적었더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남편이 또 그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서변을 받고 집안에서 한 공간에 있는다?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거거든요. 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어느 한쪽의 폭언, 폭행 이런 것들로 상당한 정도의 파탄에 이른 것이 확실하고 증거도 빵빵하게 있다. 그런 상황이면 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혹은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유책성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혼 소송 중에 처음에는 같이 지내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다. 그래도 소송에는 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하고 새롭게 살 환경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별거는 하셔도 괜찮고 내가 먼저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호사님, 소송 시작했더니 자기가 못 살겠다고 나갔어요. 뭐 땡큐죠 뭐. 근데 다시 집에 들어올까 봐 너무 짜증나는데 비밀번호 바꾸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배우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갔고 상대방이 선전포고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갑자기 집을 막 부수고 강제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주거지는요, 공동의 주거지가 아니고 나의 주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배우자가 마음대로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막 난리를 쳤다 한다면 이거는 집 열쇠 도어락 부셨다면 손괴죄도 되고요. 주거침입죄도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혼 소송 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고소로도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별거는 오케이. 다만 배우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갔고 더 이상 너랑 살지 않겠다 얘기한 것들을 녹음을 한다든지 혹은 캡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별거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예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왔고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 내 생활용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그걸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짐 꺼내갈 테니까 말해줘. 얘기했더니 야, 너 인터넷 검색해봐. 네 마음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야. 나 안 줄 건데? 내가 그냥 알아서 싸가지고 밖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그럼 제 물건은 어떡해요? 아니 마음대로 밖에다 내놓는다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변호사들끼리 소송 외에서 합의를 통해서 물건을 빼오든지 혹은 집 앞에 내놓은 거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내 물건 마음대로 밖에다 내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가 별거를 결심해가지고 집에서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다면 은행 통장, 뭐 공인인증서, 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옷까지, 애기들 용품, 뭐 육아 수첩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정신이 없을지라도 좀 챙겨가지고 나오셔야 중간에 답답한 상황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별거와 관련해서 정말 질문 많이 받았던 것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변호사님 저 소송 준비할 건데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야무지게 영상 준비해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